안녕하세요. 목요일에 영어 교육을 포함한 초등교육 전반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 스카이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 앞에서 영어를 발화하기 두려운 부모님을 위해 첫입을 뻥끗하는 팁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아이의 학습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 영상 구성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영어 발화에 공포를 가진 부모님을 위한 첫입 뻥끗 팁으로 언어키와 첫 스펠링에 신경을 써서 읽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팁들은 아이에게 알려주어도 좋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아이 앞에서 자연스럽게 영어 발화에 대처하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입 뻥끗 팁 1. 언어키. 제 지인이 저에게 영어를 말하려고 처음 입을 뻥끗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셨어요. 발화를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영어로 잘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아이는 음원이나 사전에서 들려주는 정확한 발음을 들으면 되니까요. 너무 부담을 가지시지 않으셔도 좋겠어요. 영어로 첫입을 뻥끗하게 만드는 첫 번째 팁은 처음에 어를 넣는 겁니다. 이 방법은 우리나라 소리 구조를 이용해 쉽게 발음을 하는 방법인데요. 영어 음성학 개론이라는 책에서 소개한 방법인데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를 넣는 방법은 알파벳 B, D, G로 시작하는 단어에만 적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B, D, G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어 같은 모음을 하나 붙여서 이어서 발음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bed, bad의 경우 한글처럼 비읍으로 대치하지 말고 어를 앞에 넣어 a bad로 발음을 하는 거예요. boy는 어를 넣어 a boy, day는 어를 넣어 a day, cat은 어를 넣어 a cat으로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처음에 이러한 가상의 모음 어를 집어넣어 발음하다가 차차 익숙해지면요. 점점 그 삽입 모음인 어를 짧게 발음하는 거예요. a boy에서 a boy가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마지막에 모음 어를 머릿속에서만 발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boy가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은 유성음이나 무성음 등의 개념을 이해할 수 없는 어린이들의 발음을 효과적으로 교정하는 유용한 방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이가 B, D, G로 시작하는 단어를 발음하기 어려워한다면 이 방법을 알려주셔도 좋을 겁니다. 첫입 뻥끗 팁 2. 첫 스펠링 신경쓰기. 첫입을 잘 뻥끗하기 위한 두 번째 팁은 무성음과 유성음의 차이를 생각하며 첫 스펠링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 점만 기억하셔도 첫입을 뻥끗하기가 한결 편해집니다. 이 방법은 제가 고안한 건 아니고요. 영어 발음 강사 되다라는 책을 토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영어 발음 강사 되다 책을 읽어보세요. 영어에서 유성음은 성대가 울리는 소리로 대부분의 모음과 브, 드, 그, 브, 즈 등의 자음이에 속해요. 무성음은 성대가 진동하지 않는 소리로 등의 소리가 여기에 속합니다. 손바닥을 입 앞에 대고 무성음 프 소리를 내면요. 다른 공기의 흐름을 느낄 수 있어요. 반면 유성음 브의 경우 미세한 공기의 흐름이 느껴져요. 브, 브, 브. 빠른 프는 브보다 고음입니다. 즉 성대가 울리지 않는 무성음이 성대가 울리는 유성음보다 음이 높습니다. 이제 첫 스펠링의 차이에 따른 발화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스펠링이 유성음 브, 드, 그 등이라면 좀 더 낮은 음에서 발음됩니다. 반면에 첫 스펠링이 무성음 프, 트, 크 등이라면 좀 더 높은 음에서 발음됩니다. 참고로 영어 단어의 첫 스펠링이 모음인 경우에는요, 무성음과 같습니다. 이제 이 세 단어들을 비교해 볼게요. 영어 단어의 첫 스펠링이 유성음일 경우, 그러니까 mad의 경우 유성음은 무성음보다 더 낮은 음에서 시작해서요, 더 오래 발음됩니다. 반면 첫 스펠링이 무성음일 경우, 그러니까 bad의 경우에는요,
유성음보다 더 높은 음에서 시작해서 더 짧게 발음됩니다. 이제 mad와 fad를 읽어볼게요. mad, fad. elephant의 경우 하나의 포물선 형태는 아니지만 첫 스펠링이 모음이어서요. 무성음처럼 높은 음으로 시작해서 발음해 볼게요. 그래서 elephant이 아니고요. elephant이 됩니다. 영어 단어의 맨 앞 스펠링이 유성음인지 무성음인지의 차이만 아셔도 첫입을 뻥끗하시는 게 훨씬 수월해지시는데요. 그래도 알려드린 김에 끝 스펠링의 차이도 알려드릴게요. 영어 단어의 끝 스펠링이 유성음일 경우, 그러니까 fad의 경우 유성음은 무성음보다 더 길고요. 더 낮게 발음됩니다. 반면에 끝 스펠링이 무성음일 경우에는요. pat, pat의 경우에는요. 유성음보다 더 짧고 더 높게 발음이 돼요. 참고로 끝 스펠링이 모음인 경우에는요. 유성음과 같습니다. 이제 fad와 pat을 읽어볼게요. fad, pat. 무성음과 유성음의 발음 속도는 2배 차이가 나요. 즉 유성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유성음인 mad는 무성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무성음인 pat보다 발음을 할 때 2배의 시간이 걸립니다. 첫 스펠링이 무성음 프, 트, 크 등이라면 좀 더 높은 음에서 발음된다는 거 기억하셨다가 꼭 활용해 보세요. 잠깐만요. 무성음과 유성음의 차이를 알아놓으셨다가 아이에게 알려주세요. 리스닝의 받아쓰기 정답률이 올라갈 것입니다. 제 아이가 유성음 B와 무성음 P의 차이를 헷갈려해서 유성음과 무성음의 차이를 알려주었더니요. 더 잘 영어를 받아 적게 되었어요. 아이의 귀는 어른의 귀보다 훨씬 민감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내용을 알아놓으셨다가 아이에게 알려줘 스스로 분별해서 듣게 하세요. 아이 앞에서 간단한 영어 발화 대처법. 부모님이 아이를 티칭하실 정도의 실력이시라면 영어 발화에 두려움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영어를 코칭하시거나 학원에 맡기시는 부모님 중에는 영어 발화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담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이 앞에서 영어 발화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아이와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정확한 발음을 들은 뒤 익히기 위해 거의 모든 단어를 영어사전 앱에서 찾아보고 발음을 확인해보자 라고요. 네이버 영어사전 앱에서는 영단어를 검색하면 마이크 표시가 있거든요. 그 마이크 표시를 누른 뒤 듣기 표시를 누르면 단어가 발음되는 형태를 그래프의 형태로 보여줍니다. 발음 기호도 보며 발음을 듣고 정확한 발음의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 찾아보자고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할 거예요. 만약 아이가 하기 싫다고 하면요. 그 단어들을 앱에 저장한 뒤 복습을 하면 도움이 되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세요. 아이에게 뻔뻔한 응수로 아이가 사전 앱에서 단어를 찾게끔 하세요. 부모님이 발화하는 대신 아이가 사전에 정확한 발음을 듣게요. 부모님은 부담이 줄고 아이는 정확한 발음을 알게 되는 정말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을 이어나갈 수 있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